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오늘 양대지수 조정이 깊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920선마저 내줬는데요. 네, 포트폴리오 어떻게 점검을 하면 좋을까요? 전문가 도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류민수 유한타증권 청담지점 부장 모셨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 분위기가 좋지가 못합니다. 지수의 낙폭이 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데 어떤 업종을 봐야 되는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집중은 제약, 바이오, 회피는 음식료입니다. 오늘 이런 하락장 속에서도 제약, 바이오 안에서 빨간불을 켜내는 종목이 좀 눈에 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네. 예, 그래서 제약 바이오 중에서 제가 원래 이제 포트에서는 헬스케어라고 해요. 그래서 비만 치료제나 플랫폼 기업도 있지만 좋지만은 저는 이제 의료 AI 쪽을 많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제 물론 여기서는 말씀 많이 안 했는데 하여튼 그래서 헬스케어로 했는데 오늘은 제약 바이오 쪽에서 CDMO 관련 쪽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 작년에도 이제 한번 점화가 됐던 이슈인데 지난 10일 날 미 하원에서 생물보안법이 포함된 국방수권법이 통과됐죠. 이번에는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생물보안 포함된 그래서 글로벌 바이오 공급만 재편 논의가 다시 가시권에 진입한 것으로 좀 보이고요. 이제 향후의 상원 표결과 대통령 서명을 남겨놓고 있지만 이제 순조롭게 입법 실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만 이번에 추진됐던 생물보안법은 작년에 이제 거론되었던 것처럼 특정 기업, 특히 이제 중국이죠. 중국의 우시 그룹들 이쪽을 명시적으로 지정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포함이 안 됐더라도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이 중국 바이오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를 좀 축소하려는 거는 방향성 분명하고 향후 1년 내에 의료기업 명단을 발표하도록 규정을 삽입을 했기 때문에 향후 특정 기업, 특히 중국 기업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또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5년 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단기적으로 어떤 다른 우리나라 바로 수혜가 되기보다는 점차적으로 이번에 JP 모건 헬스케어도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정리하면 글로벌 기업들은 단계적으로 그다음에 점진적으로 그리고 구조적으로 중국 기업 비중을 축소할 수밖에 없어 보이기 때문에 반사적으로 국내 CDMO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내 CDMO 기업들을 눈여겨보자라고 언급해 주셨고요. 회피에는 음식료 가지고 오셨는데 사실 음식료 같은 경우에는 해외 시장에서 얼마만큼 아웃퍼폼 하는지에 따라서 주가 희비가 좀 엇갈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좀 관망하는 시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음식료 업종을 네. 볼 때 회피 섹터를 자꾸 이렇게 특정해서 하면 좀 그렇지만 음식료 섹터를 바로미터로 보시는 분들이 어떤 거를 볼지 모르면 저는 이제 삼양식품을 봐요. 삼양식품의 최근 그렇죠. 주가가 네. 상당히 좀 부진합니다. 부진한데 실적 자체는 해외 모멘텀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역시나 이제 상반기 내수 부진의 회복은 음식료 전체로 볼 때 상반기 내수 부진에서 좀 회복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있지만 상승에 소외되고 있다는 건 분명하고요. 내년 환경도 개선 수준의 그칠 전망이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 가지 지금 그러니까 경기가 그닥 좋은 편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체감적으로 실질 소득성 정체가 있고요. 그다음에 소비 쿠폰의 어떤 일시적인 것도 소멸된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성장률 전망에 대해서 좀 퀘스천 마크가 있는 건 맞다. 다만 여기서 분명한 거는 이런 내수 업황 부진 속에서 음식료 업종은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해외 돌파권 역시 해외 찾아야 되고 해외 성장성에 대한 주가 핵심 포인트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 재점화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포트폴리오 비중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어떤 섹터를 넣으셨을까요? 항상 로봇을 언급해 주시는데 이번 주는 로봇 섹터 비중을 살짝 축소시켰습니다. 20%로 끌고 가고 계시고 2차 전지, 헬스케어,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우주항공이 신규 편입됐습니다. 우주항공 관련주 시장에서 굉장히 소외를 받았었다가 그렇죠. 스페이스X 상장에 대한 기대감 속에 상승의 연속성을 좀 끌고 가는가 싶었는데 오늘 하락이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네. 포트 구성이 사실은 이제 지난주 후반에 이제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좀 주가 상승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지난 후반부부터 금요일부터 좀 포트 편입을 한 거고 결과적으로 이 10%에 대한 부분은 이번 주 어떤 시세가 강하게 좀 오를 때 네. 좀 매도 전략으로 좀 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스페이스X IPO 상장 이슈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최대 2,200조에서 1,200조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한 1,000조는 넘는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상장 가치가 그러니까 기업 가치가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요게 이제 안 불었던 테마고 섹터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조금은
상승룸은 조금은 아직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여기서 이제 신규 진입하실 분들은 일단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로봇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핵심 포트죠. 핵심 포트, 핵심 섹터인데 상당히 좋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주항공 등 단기적으로 랠리를 펼친 거 외에는 상당히 강한 섹터 역시 로봇이었고, 이 로봇에 대해서는 상승의 어떤 소섹터를 볼 때 특별한 공통점을 제가 발견을 못했어요. 각각 종목적으로 움직였고, 지난주 같은 경우 클로봇이 가장 좋았던 것 같고, 개인적으로 어제는 오니홀딩스, 오늘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링크솔루션에 의해서 오늘은 뭐 예를 들면 현대모비엑스 같은 경우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근데 다만 종목이 상당 부분 단기적으로 또 올라가는 측면이기 때문에 저는 비중 일부 수익 실현 관점으로 했다는 부분. 그래서 20%를 일단은 5% 지난번에 30%에서 25% 줄였고 또 5% 줄여가고 있다. 약간은 줄여가고 있다라고. 하지만 포트를 완전 백지화하지는 않을 겁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로봇 섹터는 계속해서 내 포트 안에 넣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이시고, 매 주마다 계속 색깔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로봇 공략주는 어떤 종목입니까? 이번 주는 이제 이런 거예요. 아까 방금 네. 말씀드린 로봇을 줄인다고 일부 줄였는데, 그러니까 일부 종목들이 올라왔기 때문에 수익 실현 관점을 했고, 이 동사는 HL 만도인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로봇으로 탈바꿈 만드는데, 요 로봇 HL 만도는 그 전에 좀 오른 다음에 최근에 기간과 가격 조정을 좀 거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난주에는 지난주에는 상당히 뭐 오른 측면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룸이 있다라고 보이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로봇 내에서도 더 올라가 조정을 줬던 기업들이나 종목들에 대해서는 트레이딩 권역으로 충분하게 공략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동사를 좀 말씀드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현대차의 어떤 로봇 멀티풀이 부여되는 거에서 예를 들면 뭐 어떤 분은 자에토 우만도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현대오토에버하고 HL 만도는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수년간 검증된 제휴 시스템 여러 가지 기술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로봇에서도 충분하게 구조화되고 그게 발현될 가능성이 높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HL그룹 계열사인 HL로보틱스와 HLDNI 한라와의 시너지 효과도 충분히 볼 수 있기 때문에 조정을 줬기 때문에, 물론 제가 오늘 시점에서 조정이 끝이냐 이건 뭐 제가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고, 다만 최근에 로봇이 또 올라갔을 때 동사는 한 며칠 조정을 줬기 때문에 충분히 공략 가능한 지점이 아닐까라고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요즘에 로봇주로 부각받고 있는 HL 만도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등을 기대해 보자라는 말씀으로 탑픽 제시해 주셨고요. 앞서서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쪽을 보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탑픽으로 가지고 오셨네요. 그렇죠. 뭐 네. CDMO의 대표. 얘기하면 대표 기업이고, 네. 사실은 뭐 1위가 스위스 론자고요. 2위에서 이제 동사, 그다음에 우시바이오로직스, 그다음에 캐털턴트라는 세 개 기업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상장 분할을 했지 않습니까? 분할을 했고 인적 분할을 했는데, 분할 전에 그 동사의 시가총액이 87조 전후예요. 근데 상장 이후에 일단은 삼성 에피스하고 동사가 좀 올라왔어요. 올라왔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지금 100조 전후가 되기 때문에 그 이후로 좀 올라온 건 맞아요. 그런 것들은 다소 부담일 수는 있지만, 일단은 왜 그러면 올라왔느냐. 삼성 에피스와의 인적 분할을 통해 이해 상충 해소, 뭐 이런 부분은 아시지 않습니까? 삼성전자의 뭐 파운드리 관련 이런 어떤 맥락으로 볼 때 상충 해소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주 경쟁력이 더 발휘될 전망으로 좀 보이고, 그 다음에 1, 2, 3, 4 공장이 풀가동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 공장에 대한 수주 가능성 높고 6 공장 착공도 기대되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 잘 수혜 기업으로 잘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려봅니다. 네, CDMO 대표주주 삼성바이오로직스 탑픽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류민수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